지금부터 제160차 최고위원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수서 신혼 희망타운 분양가 분석 발표를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분석 발표에 앞서 유영옥 사무총장 선창으로 구제청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무대 이루셔서 앞에 있는 피켓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구호제 차하겠습니다. 뒤에 세 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혼들도 집중 갖자! 분양가를 하향하라! 하향하라! 청년들도 꿈 좀 꾸자! 서민들도 집중 갖자! 집중 갖자! 청년에게 공공임대! 청년에게 백년주택! 백년주택! 이상입니다. 한번 더 할까요? 한번 더 해주세요. 신혼들도 집중 갖자! 분양가를 하향하라! 하향하라! 청년들도 꿈 좀 꾸자! 서민들도 집중 갖자! 집중 갖자! 청년에게 공공임대! 청년에게 백년주택! 백년주택!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최고회의에 앞서 수서 신혼 희망타운 분양가 분석 발표를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분석 발표는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 건설개혁본부 국장께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시기 전에 취지를 좀 말씀드리면 오늘 최고회의에 앞서서 기자회견을 먼저 하는 건데요. 우리가 구호 외친 대로 청년들도 꿈 좀 갖자라는 말에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청년 세대는 단군 이래 가장 꿈이 없는 세대입니다. 그 핵심에 집에 대한 절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촛불로 등장한 정부조차도 청년들의 꿈을 살리기는커녕 꿈을 짓밟는 정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서 신혼 희망타운 분양가를 분석해서 이게 희망타운이 아니라 절망타운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충분히 희망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정책의 총사령탑이 대통령이고 청와대인데 청와대 인식과 대통령의 인식이 기본적으로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지금 관료의 바다에 떠 있습니다. 토건 관료들, 토건 재벌들, 토건 학자들, 토건 정치인들 바다에 떠서 이 정부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어떤 차별점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집값을 올려서 경제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구시대적 발상위에 있었습니다. 말로는 이 정부는 절대로 경기부양, 인위적 경기부양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말은 그렇게 하면서 손발은 똑같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이 이중성, 말 따로 정책 따로 이것을 오늘 통계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성달 국장님. 예. 김원동 단장님 먼저 하실까요? 예.
문재인 정부가 18번째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18번째 대책, 30개월 동안 18번 대책이라는 것은 거의 2달에 한 번꼴 대책을 내놓은 것이고,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17번 대책을 내놓은 것보다 한 번 더 많은데, 임기 절반 지난 상황에서 18번째 대책을 내놨던 겁니다. 그럼 18번째 대책으로 집값이 잡힐 것인가?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18번째 대책도 역시 20점짜리 대책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드릴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청년들이나 신혼부부가 가장 관심을 가지는 강남구 수서동에 수서 희망타운이라는 타운에 약 한 400가구를 분양을 하는데, 오늘 저녁에 접수가 마감되고 수백 대 1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26평짜리 아파트가 강남에 5억 7천만 원에 분양이 되는데, 그 5억 7천만 원에 분양되는 아파트가 얼마나 부풀려졌는지 저희가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그 수서 희망타운의 사업지는 SRT 수서역 바로 앞에 있는 그 그린벨트 땅이었습니다. 이미 기반 시설이 다 갖춰져서 거기다 그냥 조금 메꾸고 아파트만 지면 되는 정도로 위치가 아주 좋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그 주변에다가 보금자리 주택이라고 해가지고 아파트를 서울시 SH공사하고 국토부의 그 LH공사가 경쟁적으로 아파트를 분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을 보시면 이 땅을 개발하기 위해서 박근혜 정권에서 박원순 시장이 계속 나한테 개발권을 달라, 서울시에 개발권을 달라고 했었는데, 박근혜 정부는 중앙정부가 하겠다고 했고, 결국 서로 힘겨루기를 하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서울시와 LH가 공동 개발하는 형태로 그런 식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아파트 분양가가 얼마나 비싼지 2019년 금년 3월에 저희 그 경실련에서 위례신도시 아파트를 분석을 했습니다. 위례신도시 아파트가 분양가가 2천만 원. 그런데 우리가 검토를 해보니까 900만 원이었고, 이 아파트 한 채를 팔아서 건설회사가 챙긴 돈은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평당. 25평짜리 아파트면 2억 5천을 가져갔어요. 보통 서민들이 아파트 하나 분양받아서 2억 5천을 벌면 로또를 맞는다고들 언론이 표현을 하는데, 건설회사는 여기에 500가구를 해서 2억 5천에 500배인 1,000억 이상의 돈을 버는데, 그런 거를 언론이 로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2019년 3월에 분양한 아파트에서 이랬는데, 이 위례신도시보다 지금 수서희망타운은 훨씬 더 입지가 좋습니다. 여기는 강남이고, 강남에서 한 10년 만에 처음으로 이런 대규모 대량의 그 공공분양이 있는 건데, 검토를 해보니까 아까 그 지도에서 보셨지만 그 바로 옆에 있는 도로 하나 건너서 분양한 것이 1,200만 원, 900만 원이었는데, 여기는 지금 2,200만 원꼴로 분양가가 책정됐습니다. 땅값하고 건축비를 검토를 해보니까 1,100만 원에 분양할 수 있는 건데, 25평짜리를 2억 7천이면 분양할 수 있는데 5억 7천에 분양을 해서 거의 2배 정도 가격이 부풀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 집값이 워낙 비싸니까 오늘 수백 대 1의 경쟁이 생길 거다라는 예측입니다.
그 다음 보시면 보통 이런 분양하는 지금 아파트가 땅값이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땅 1,000만 원에 분양하면 이게 얼마가 되냐면 시간이 그러면 10배 올라서 1억이 됩니다. 강남에는 아파트 부지가 다 땅 한 평에 1억입니다. 땅 한 평에. 아파트로 하면 환산하면 5천만 원이지만 땅 한 평에 아파트를 2평 내지 3평 짓기 때문에 땅값은 1억이 넘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이 강남 A2 세곡지구의 토지비는 300만 원, 7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분양하는 아파트는 LH가 1,500만 원을 받습니다. 500만 원이면 충분한데 500만 원만 받아도 10% 이상 이익이 남는데 1,500만 원을 받아서 1,000만 원을 어디다 쓰는지 이거는 민주평화당에서 이거를 밝혀주셔야 됩니다. 이 돈이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이걸 누가 다 챙기는 건지 왜 이렇게 숨기는지 왜 이렇게 폭리를 취하는지 이런 것들을 밝혀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건축비도 500만 원이면 될 건축비를 620만 원을 받고 전체적으로 2,100만 원이라는 분양가는 1,000만 원 정도 평당 1,000만 원이 부풀려졌고 한 채 가격으로 하면 3억이면 될 거를 5억 6천으로 2억 6천이 부풀려졌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보시면 10년 전에는 보통 한 세대당 4천만 원씩 부풀려 가지고 폭리를 취했습니다. 공기업이. 근데 이번에는 한 채를 팔아서 2억 5천을 6배를 더 부풀린 거죠. 10년 전보다. LH 공사가. 그 원인을 이렇게 보면 그 다음 장에 보면 건축비가 있는데 건축비가 400만 원 정도의 건축비가 적정한데 국토부가 법으로 750만 원까지 받아도 좋다. 그러니까 보통 공공분양을 하면 건축비만 1,000만 원을 받고 민간들은 건축비만 1,500만 원, 2,000만 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대표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개발 관료는 건설업자를 위해서 적정한 건축비의 2배를 받도록 법으로 허용을 해주고 있어요. 국가가. 그러니까 건축비가 부풀려지고 분양가가 부풀려지는 겁니다. 그 뒤에 그 사진은 15년 전에 시민들이 광화문에 나와서 도저히 못하겠다고 저렇게 집 모양으로 생긴 걸 들고 집회 시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에 법이 개정되고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가 공개됐습니다. 그 다음 장은 경실련이 서울시를 상대로 이명박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도대체 서울시가 그 건설하는 아파트의 건축비가 얼마냐 하고 소송을 걸어서 받은 자료를 보니까 건축비는 한 평에 300만 원, 25평짜리 같으면 7천만 원, 30평짜리 같으면 건축비가 1억입니다. 그 다음 장은 4년 전에 국정감사 자료를 제출하라니까 안 하다가 이 국정감사 끝나고 자료를 가져왔는데 보시면 설계 금액은 600만 원으로 잡아놓고 실제로 건설회사하고는 450만 원에 계약을 해서 건축비는 실제 원가가 450만 원이다. 아까 저희가 550만 원을 책정한 거는 그거의 이윤을 감안한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2009년 아까 그 수서 희망타운 바로 옆에 저런 모양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저 아파트는 땅값과 건축비를 합쳐서 평당 970만 원에 분양이 됐습니다. 지금 여기 수서보다 반값밖에 안 되는 거죠. 그 다음 보시면 그 그림 한번 보세요. 저거 여기 저 외국에 있는 아주 기가 막힌 좀 최고급 아파트로 보이잖아요.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평당 970만 원에 20평짜리 같은 거 2억이잖아요. 예. 저거를 공급하니까 아파트 값이 14억에서 10억으로 떨어졌어요.
지난번에 저희가 8월달에 방문했지 않습니까? 방문하고 현장 최고 갔었었죠. 그러니까 저게 저 서울 외곽 곳곳에 저렇게 1,000만 원짜리, 1,100만 원짜리 아파트를 공급하면 집값은 안정되지요. 예? 그런데 이제 다만 토건 관료도 이렇게 되면 경제 성장에 영향이 있습니다. 저게 네덜란드의 왕립 건축가가 와서 그 맞아요, 네덜란드. 그린벨트 그 안에다가 친환경적인 설계를 해서 유럽의 어떤 성처럼 아파트를 들었습니다. 가서 보시면 저런 아파트가 200%예요, 200%. 저런 아파트가 평당 1,000만 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분양가 상한제라는 걸 제대로만 하면 아파트 값은 지금 분양가의 절반으로 뚝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2006년에 한나라당은 건물만 분양하는 아파트가 한나라당의 당론이었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발의해서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결정을 했다가 10년 후에 새누리당 박근혜 정부에서 법을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저 법을, 건물만 파는 법을. 그 다음 보시면 건물만 판 겁니다. 아까 그 성처럼 생긴 아파트 바로 옆에 가면 건물만 평당 500만 원, 550만 원에 20평짜리 아파트를 1억에 분양을 했어요. 25평짜리 아파트를 1억 2천, 1억 3천에 분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서에도, 수서희망타운에도 저런 식으로 건물만 550만 원이나 600만 원에 분양을 한다면 그러면 그 땅값이 강남의 땅 아파트는 평당 지금 건축 아파트 가격이 아파트 실거래가가 한 4천만 원 가니까 25평이면 10억이고 10억에서 건물값 1억 5천을 빼버리면 땅값이 8억 5천이 되고 LH공사는 부자가 됩니다. 지금 저 땅을 분양해서 파는 것보다 4배의 땅값이 상승으로 LH공사 공기업이 부자가 되는데 공기업은 부자가 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저 건설업자들한테 적당한 값으로 팔고 이윤을 빨리 챙기고 만약에 아까 그 옆에 있는 보금자리 아파트들을 다 건물만 팔았다면 또는 강남 개발을 할 때 건물만 팔고 땅을 안 팔았다면 지금 대한민국 서울시와 대한민국은 땅 부자가 됐고 집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주택 문제가. 그래서 저희가 제안하는 것은 그 다음 보시면 이제 토지는 국가가 갖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그것이 민주평화당의 당론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런 거를 설명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달 국장 추가 보고 설명을 다 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마무리를 하죠. 지난번에 평화당하고 민주평화당과 공실련이 공시가격 조작으로 해서 서민들의 피해를 주고 있는 것 관련해서 검찰에 감정평가협회 또 감정원 책임자 등을 공동으로 고발한 바가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청년의 절망을 가져오는데 뿌리에 정책의 실패가 있고 정책의 실패 그 밑에는 토건 재벌과 토건 관료의 유착이 있습니다. 이것을 파악조차 못하는 이 정부의 무능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먼저 발표해 주신 김헌동 본부장님과 김성달 국장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